네,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이렇게 뭔가를 남길 수 있게 돼서 반갑고,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뭐 딱히 재밌는 영상도 아니고 그냥 되게 딱딱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이라서 유튜브의 성격과는 좀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올리는 게 좀 의미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는 좀 가볍게 클라우드 얘기 잠깐 해볼게요. 제가 사실 앱 개발하고 뭐 기술사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클라우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제대로 한 번도 얘기를 못 했는데, 저는 상당한 비중으로 클라우드를 알아야 되고 다뤄야 되고 뭔가 계속 우리가 자기 기술을 조금 습득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 분야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 이 기술도 알아야 됩니다 수준이 아니라, 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뭐 워낙 잘하시니까 그런 부분 말고, 좀 생소하시거나 처음이시거나 이제 공부를 해보시려는 입장이라면 저는 클라우드 쪽에 대해서 매우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서버 시장이 이미 그 클라우드로 옮겨간 지가 꽤 됐죠. 한 5년 전부터는, 최소 5년 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로 그 선진사들이 대부분 갔고, 지금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의해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제가 그냥 알기로는 금융 쪽은 아직까지도 이제 기존 IDC 개념의 그런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쪽마저도 클라우드로의 전향을, 근데 이미 그런 쪽도 이미 일부분 서비스들은 다 클라우드로 옮기고, 어떤 특정 데이터들 좀 보안이 좀 굉장히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옮겨가기가 아직 좀 엄두가 안 난다든지 하는 부분 외에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클라우드가 정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클라우드가 왜 클라우드일까요? 이거 생각하면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답이 딱 나와요. 자, 그리고 클라우드 뭐 모양을 대충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 그냥 구름이잖아요, 구름. 자, 그러면 왜 구름? 떠 있어서? 그런 의미도 있을 뭐 말이 되지만, 자, 클라우드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지상에 깔려 있으면 안개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려진 듯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자, 원래는 서버가 한 대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게 클라이언트가 정확히 접속을 하고 이제 응답을 주면서 일종의 서비스들을 제공을 했죠.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에 접속한다는 의미는 특정 서버에 접속한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 대의 서버라기보다는, 자, 클라우드에서의 서비스 개념은 이렇게 진짜 물리적 장치는 당연히 있죠. 어딘가에. 그러니까 그거 뭐 리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클라우드 쪽은 좀 자세히 다루고 싶어요. 하나하나를. 근데 지금 그냥 언뜻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물리적 서버들이 쭉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정말 이 하나의 물리적 서버에 접속한다라기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딘가 존재할 수 있는, 근데 그 리전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특정 위치는 맞아요. 근데 특정 해당하는 그 서버의 개념이 아니라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가상 머신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서버를 한 대 안에, 이 물리적 서버 한 대 안에 이런 가상 머신이 여러 개 뜰 수도 있어요. 자, 논리로 다시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리적 서버 안에 여러 대의 어떤 서버처럼 보이는 것들이 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그걸 접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버추얼이라고 하고 버추얼 머신이라고 합니다. 머신. 머신 맞죠? VM이라고 하죠. VM. 자, VM 나중에 뭐 컨테이너다 뭐 도커다 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건 차차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시고, 자, 오늘은 그냥 딱 VM만 이해하셔도 되게 그 개념은 예,
충분할 것 같아요. 자, VM이라는 거는 어떤 그 서버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실제 물리적 장치 위에 떠있는 서버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는 서버예요. 자, 여기에 그래서 접속을 합니다. 서버를 제공받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기존의 IDC라든가 기존 서버들, 그 리눅스 서버면 리눅스 서버, 윈도우스 서버면 윈도우스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응답들을 받잖아요. 그리고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 리눅스 같은 경우는 시커먼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유저는 또는 개발자는 그 운영자는 이거와 이거를 표면적으로는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그냥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 자체가 이 프로바이더, 이 제공하는 측에서 안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냥 VM만 딱 띄워주는 거죠. 자, 또 차이를 보면 자, 과거에 이 IDC 개념의 그 서버는 실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는 자, 사라진 직군이 있어요. 이 재밌는 표현인데 예전에 TA라고 있었어요. TA, 테크니컬 아키텍처라고. 지금도 TA가 있긴 합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이런 인프라 관리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관리를 하지만 그 TA 중에서도 이 박스라고 해서 이 서버를 납품하거나 관리하거나 셋업해주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기술자들. 그러니까 막 랜선 꼽고 장비 세팅하고 실제 디스크 붙이고 뭐 나스 장비 연결하고 뭐 지금도 그런 역할이 있고 그렇게 서비스하는 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의 경험상 그렇게 과거에 그런 역할을 해서 출장 가가지고 어떤 그쪽 ID 센터에 서버를 막 세팅하던 사람들은 클라우드로 옮겨가면서는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주로 얘기 나오는 게 뭐 무슨 타입의 서버냐, 그 인스턴스 타입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그걸 누가 하냐면 심지어는 그냥 엔지니어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왜냐면 이건 서비스에 가깝잖아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거는 보통 유저도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이런 장비에 대한 또는 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확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A 엔지니어들은 제가 지금까지 최근 일해본 바로는, 과거에 뭐 한참 전의 분위기보다는 그런 니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 서버를 납품하는 게 실제 어떤 유럽이라든가 IDC 서버에 입고, 그러니까 그 장비가 들어가는 때까지, 예를 들면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쉽이라고 해요, 쉽. 배를 태워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세팅이 되어지고, 그 OS까지 딱 설치되는데 한 3개월 걸려요. 굉장히 이거 빨리 진행을 해도 1, 2개월은 걸렸어요. 뭐 그때 당시 뭐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건 조금 과장인데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이 서버에 대한 그 예측과 그 성능, 그 진단이 굉장히 어 필요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능에 대해서 캐패시티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잘 측정을 못하면 그 서비스 망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서버 10대면 된다고 했는데 서비를 딱 서비스를 열어보니까 뭐 100대 필요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스페어 서버를 미리 조금 또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걸로도 안 됐다. 그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막 급행료 내면서 어떻게 꼼수를 쓰면서 옆에 놀고 있는 서버 이렇게 땡겨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기간 오래 걸리고 이런 엔지니어 필요했는데 자 클라우드로 넣으면서 왜 클라우드냐? 클라우드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VM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 장비하고 비슷한 VM을 띄우는데 조금 익숙한 사람이면 능숙도 아니에요. 그냥 익숙 몇 번 해본 사람이면 조금 과장하면은 5분에서 한 20분 내. 왜냐면 뜨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20분 내로 이 VM 한 대가 세팅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컨피그 같은 걸 해놓고 뭐 일종의 AMI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스냅샷 같은 걸로 딱 구워놨으면 이걸 부팅시키기만 하면 돼요. 로딩 시킨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려가지고 이미지를 다시 이제 VM화 시키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비교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필요 없죠? 물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있지만 그냥 개발자가 띄울 수 있죠. 자, 최소 1, 2개월 걸렸던 거 5분, 20분. 서버 이거 연결해가지고 뭐 그 DNS 세팅해가지고 딱 연결해 보는데 그냥 그날 맘먹으면 돼요. 이건 정말 혁명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곤란했다던 이제 이게 그럼 체크를 해볼게요. 사람, 기간. 또 하나 그 용량적인 측면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클라우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지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IDC에서 아까 10대인데 20대가 필요했다 이 상황이 오면 망한 거잖아요. 이 기간 다 걸쳐야 되고 보고서 쓰고 뭐 다시 서버 구매해다가 넣고 세팅 다시 똑같은 거 세팅하고 자 VM 이거를 세팅을 다 깔끔하게 필요한 환경으로 다 세팅을 했다고 치면 이거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스케일 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용량을 증가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서버가 2배 확장이 되거나 4배 확장이 되거나 뭐 10대로 확장해 내는 것이 그냥 그날 다 돼요. 그날이라는 표현도 아깝죠. 한두 시간이면 다 돼요. 심지어는 자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오토 스케일 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시킬 수도 있어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 얼마나 획기적인지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는 이미 현업에서는 다 쓰고 있었지만 기존의 IDC를 경험해본 사람들, 기존 서버 장비를 경험해본 사람들에게서는 이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제가 처음 경험했을 때도. 근데 그게 벌써 5년이 뭐예요? 꽤 오래 지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내용은 그냥 처음이신 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라고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교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오늘 그러면 자, 조금 무리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재밌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또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고 좀 너무 처음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잡기 어려운데 딱 요거까지만 오늘 짧게 좀 한번 끊을게요. 그리고 제가 그 구성별로 한번 자세히 얘기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AWS가 있고 최근에 이제 그 GCP라고 구글 게 있고 애저가 있어요. 애저. 그리고 얘네들을 아울러서 서비스하는 멀티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데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죠. 그냥 AWS만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한 5년 정도 서버 기반의 서비스들을 운영을 해왔어요. 운영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죠. 그 콜수가 하루에 1000건이 안 되는데 운영. 근데 서비스가 어쨌든 10개 정도 되고 이게 다 서버를 조금 쓰는 것도 있고 안 쓰는 것도 있죠. 하지만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서버는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에 그 뭐 카페24라든가 호스팅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잘하는 내용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M을 이제 이용을 했어요. VM을 이용해가지고 어, 그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잠깐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슬픈 사연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그냥 이건 썰에 가까운데 그 동 XX라는 서비스를 야심차게 이제 중고거래 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딱 했어요. 이게 진짜 한 7, 8개월, 8개월 정도? 정말 그 날밤 새면서 개발하고 막 정말 앱 만들고 그래가지고 야, 이 오픈을 한다는 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서비스를 오픈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상당한 준비와 체계가 필요한지 저희는 보통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성을 하면 이제 LB가 있고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ELB죠. ELB가 있고 서버를 구성을 해요, 보통. 웹 서버. 이제 얘를 또 이중화해가지고 와스 서버. 그리고 또 DB도 이중화를 해놔요, 보통. 이게 제일 심플한 구조고 이것도 이제 이중화를 보통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하든지 아니면 이게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메시지 기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서버도 두고 아니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 뭘 두냐면 그 캐시 서버 같은 걸 또 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의 어떤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전체 틀이라는 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그 서버에 이상 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이중화가 나면 이거 죽으면 얘가 대처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거 죽으면 이게 대처하고 이게 죽으면 이게 대처.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서 저도 한 그때 초반에는 제가 와스도 심지어는 그 채팅 기능도 만들었어요. 모바일 앱 간 채팅 기능을 또 구현을 했어요. 이 오픈파이어라고 오픈파이어 맞죠? 오픈파이어라고
이 오픈 소스가 있어요. 서버 기능을 하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얘를 붙으면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럼 채팅 서버 있죠. 기본적으로 왓서버, API 서버 있고. 이게 구성이 다 합쳐보면 그래서 이중화까지 해가지고 한 8대에서 10대를 구성한 거예요. DB까지. 그러면 이게 과금이, 제가 프리티어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한 얘기지만 조금 그때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또 모듈별로 다 따로 놓은 거예요. 제가 안정화를 위해서. 하나 죽더라도 그 기능은 안 되지만 다른 전체 서비스에 영향이 없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잣집에서 배운 거야. 돈을 팡팡 쓴 거죠. 자, 그랬더니 한 달에 거의 4, 50이 나온 것 같아요. 4, 50만 원 정도가 인프라 비용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고 진짜 오픈을 딱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의 이제 마켓에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고 앱을 쓰기 시작하고 이게 트래픽이 쫙 뭐까지 이제 준비를 했냐면 이 모니터링 툴까지 준비를 했어요.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 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분명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을 딱 했는데 서비스도 제가 딱 켜보면 잘 접속이 되는데 이 모니터링 해보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개미새끼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트래픽이. 그리고 가끔 1분마다 한 번씩 헬스 체크라고 해서 얘가 살았나 죽었나 체크해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만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갑자기 기술 얘기하다가 슬픈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건지 해가지고 제 앱을 딱 켜보면 잘 들어와요, 로그가. 쭉 찍혀. 그리고 제 아이디. 그러니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또 구조를 잘, 또 안 튼튼하게 잡아놔가지고. 들어오기만 되는데 딱 그런 상황이죠. 뭐 짜장면집이라든가 옷가게를 딱 오픈했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알고 여기를 접속하겠습니까? 야, 제가 이거를 몇 년 뒤에 절실하게 느꼈다는 게 참 개발자는 이 DNA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좀 많이 준비를 못하고 사실 우여곡절 끝에 이걸 이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 여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4, 50만 원 이게 개인 비용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이중화했던 걸 다 내렸어요. 자, 이중화 아니라 그냥 하나만 있어도 이게 1%, 2%가 안 돼요. CPU 사용률이 이게 1%, 2%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 내린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웹서버 내리고 필요 없는 길을 다 껐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를 줄여가지고 한 10에서 20 정도 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손님이 없고 그런 식으로 몇 주가 흐르니까 이것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하기 시작했냐면 이 와스를 묶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웹도 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이 프리티어라고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아마존은 프리티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의할 점이 하나 있고요. 이용하면 되게 유용한 점이 하나 있어요. 유용 맞죠? 그러니까 프리티어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구간이 기간적으로는 1년이에요. 1년이 끝나면 갑자기 돈을 지불하기 시작해요.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용량이라든가 서버 대수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서버 타입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몇 번 실수로 프리티어를 써본다고 연습할 때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프리티어라고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인스턴스 타입 외에 다른 걸 쓰면 그냥 그대로 가금이 돼요. 첫 달부터. 제가 근데 요거 팁 하나 또 드리면 자, 과금해서 뭐 십몇만 원 나왔어요. 그냥 제가 공부하고 있다가 이거 서버 켜놔가지고 서버 켜놓기만 하면 돈이 나와요. 이거 안 써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마존에 딱 메일 보냈어요. AWS에 콩글리시로 해가지고 저 잘못했다. 그 구글 번역기 돌리면 잘 나오잖아요, 요새. 제가 잘못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 바로 그냥 딱 캔슬 시켜줘요. 역시 돈 많은 회사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런 캔슬을 한 세네 번 했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다 캔슬해줬어요. 캔슬 안 해준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니까 실제 사용량이 없는 걸 아니까. 이렇게 캔슬 해줬는데 빽빽하네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 프리티어. 프리티어 주의할 점, 유용한 점. 하고 요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서버들이 많던 것이 어떻게 됐냐. 지금 DB 서버 한 대랑 이것도 지금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이랑 와스 서버 딱 한 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ELB도 다 없앴고 그냥 DNS가 얘를 딱 가리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딱 이 두 대 있습니다. 프리티어 구간 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의 과금을 안 내는 거죠.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요 얘기 좀 연결해서 조금 더 드릴게요. 이게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게 경험 얘기도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프리티어가 그 지금 다른 서비스들도 다 프리티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아마 GCP라고 구글 거는 30만 원인가를 제공을 해주고 뭐 애저도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프리티어를 잘 이용하시면 좋은 게 제가 지금 5년을 버텼잖아요. 자, 버틴 사람이 이깁니다. 제가 영상 하나 올렸다가 조금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영상 하나 제가 아는 지인분의 인프라 비용만 조금 가깝게 이제 후배는 100만 원 수준 한 달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가깝게 내고 있고 그리고 한 케이스는 서비스가 잘 돼서 몇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돼서 한 1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수익이 낮아요. 여기도 수익이 낮고 근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 이제 흑자예요. 잘 꾸려가지고 근데 여기는 적자예요. 지금도 이 서버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적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람도 몇 명이서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좀 차치하고 자 그래서 제가 5년을 버텼습니다. 개인적인 돈을 그냥 진짜 한 달에 1, 2만 원 써가면서 근데 그게 프리티어인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것을 뭐 들으실 필요가 없지만 처음 해보실 분들 이거 바로 띄워가지고 계정 하나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바로 해보실 분들은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프리티어를 바로 열으셔가지고 써보셔도 일단 1년간은 돈이 안 나와요. 또 하나는 제가 5년을 했잖아요. 1년, 2년, 3년. 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1년씩밖에 안 돼요. 근데 계정을 연장할 수 있냐? 무조건 이제 유료가 돼요. 유료 편. 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계정 1. 좀 궁상 맞지만 계정 2. 계속 만드는 거예요. 지메일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AMI 포장해가지고 AMI라고 인스턴스를 많은 기능이 있어요. 말아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뭐가 좋냐면 자 이건 계정 간에 AMI를 전달할 수 있는 진짜 놀랍고 신기하고 좋은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개발자가 딱 보면 그건 그냥 진짜 권한 장난이잖아요. 이 계정에서 보이는 권한을 이 계정에서도 보이게 하면은 사실 이사라는 개념도 아니고 그냥 사실 그거는 그냥 보여주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AMI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획기적인 건 이 리즘마다 또 카피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비스를 지금 제가 10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세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뭐 잘 되는 건 없지만 이게 서비스마다 그 서버 내부적으로 띄워놓은 거 그게 다 틀려요. 제가 노드.js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진짜 또 매직이죠.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세팅을 다 해놓으면 이걸 만약에 그냥 리눅스를 처음부터 깔고 이제 세팅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세팅된 거 전부 다 세팅된 거를 그대로 백업을 받아요. 이 파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띄우기만 하면 바로 똑같은 상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라는 게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데도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DNS만 여기를 가리키던 거를 여기로 가리키게 하면 이사 끝. 포장이사죠. 완벽한 포장이사. 자, 네, 프리티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프리티어가 그래서 주의하셔야 할 게 1년만 된다. 프리티어 타입이 있다. 딱 정해진 타입만 된다. 이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중요하다. 2대 띄우시면 바로 프리티어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공해 주는 것이 AWS 기준으로 1년간 마이크로 타입을 한 대만 가능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별거 없죠. 그리고 DB 한 대. DB 마이크로. 자, 마이크로라고 하니까 되게 좀 마음이 상하죠. 근데 저는 마이크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하실 때랑 초기 서비스 하실 때랑. 자, 마이크로에서 잘 되면 그냥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스케일 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스케일 업 하시면 이거 한 5분 걸리나요? 5분, 10분? 그럼 용량만 쭉 늘어나요. 설정 세팅된 거 그대로고 서비스 그대로 유지되고.
서비스가 유지되나요? 약간 순단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케일 업을 딱 하게 되면은 바로 스케일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로 충분히 하시고 이게 CPU가 막 100치고 50% 이상 계속 유지된다? 그럼 늘리시면 돼요. 기분 좋게. 서비스가 잘 된다는 얘기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아직까지도 이 10개가 서비스가 돌아왔는데 10%를 넘기지 못하고 있어요. 개발자의 한계죠. 자, 이 얘기는 좀 줄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클라우드를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라는 것과 실제적인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 얘기, 제 생각에는 요거 나름 괜찮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좀 궁상 맞지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서비스를 한번 해보실 분들 있잖아요. 버티는 거예요. 제가 사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 요 사례 있잖아요. 이게 거의 100만 가까이 다운로드 일렀는데 이게 6명인가 7명으로 유지가 됐고 이게 2년인가 3년을 했어요. 누적 적자가 진짜 깜짝 놀랄 수가 나요. 10억이 넘어요. 10억보다 훨씬 넘는데 제가 놀라실까 봐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뭐 개인으로 했으면 망했죠. 근데 그렇고 지금 결국은 한 명이 하고 있어요. 그냥 서버만 껐다 키는 사람만 딱 유지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못하고. 자, 이런 케이스 있죠. 자, 여기도 결국 서버 인프라 비용에 대한 관건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왜냐면 광고 수익이라든가 유료로 한다 해도 그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한데 그거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줄일 수 있는 거는 인프라 비용이라든가 인건비예요. 여기서 내가 최대한 아끼지 않으면 오래 버티질 못하면 서비스 확장이라든가 서비스가 그 계속 자리매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실질적인 얘기, 좀 약간 궁상 맞지만 실질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규모가 크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펀딩을 뭐 대단히 몇 억을 받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6, 7명 했잖아요. 제가 또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 3명을 꾸려서 했어요. 본인하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본인이 개발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근데 아이디어를 냈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상도 받고 TV도 출연했어요.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말 잘 될 것 같아서 2억을 펀딩이 아니라, 그쵸.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2억이요. 1년 반인가 버티고 끝났어요. 지금 거의 안 하는데, 만 다운로드 시켰어요, 만. 1만 개 다운로드 시키고 끝났어요. 끝났지만 뭐 아직 앱이 검색하면 있지만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1만 정도 다운로드 하면요. 이거 수익 거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1년 반을 버티는 동안 3명을 줬잖아요. 월급을. 이거 3명도요. 굉장히 작은 비율이에요. 앱 만드는 사람 하나 있죠. 서버 하나 있죠. 요즘 서비스가 서버가 안 낀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최소한 내가 뭔가 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뭔가 기능을 백업받는다든가 내가 뭔가를 이제 외부 서비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앱을 만드실 때 최소한의 네트워크를 쓰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이 네트워크 비용이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점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최대한 리소스 같은 걸 포함하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리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게 거의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가서 1년인가 버티고 좀 더 추가는 본인 돈 받고 해가지고 활성화는 안 되고 거의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예. 제 주변 얘기만 해도 이 정도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있지만 다 얘기 드리긴 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요 얘기까지만 좀 드릴게요. 요즘은요, 서비스를 구상을 하시면 없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는 것은 없다. 혹시 없잖아요. 혹시 없으면 안 만든 이유가 있어요. 계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건 만들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걸 만들어 봐야 돈이 안 되거나 그걸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돈 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있고 그 안에서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메이저 기업들이 다 자리를 깔끔하게 다 차지하고 있고 컨텐츠 쪽은요. 저작권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또 팁이 될 만한 얘기를 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공공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내서 드려볼게요. 그 아이디어가 거기서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제 대박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어졌는데, 제가 뭐, 착타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개발부터 뭐, 서비스 만드는 얘기라든가, 인프라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지 다 좀 얘기를, 제가 지금 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 영역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만한 얘기이기도 해서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좀 만나 뵙겠습니다. 좋았다면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